109. 형식은 이제부터는 자기 앞에는 오직 행복이 있는 줄로만 생각하였다. 아까 남대문에서 떠날 때에도 여러 친구가 작별을 아껴 할 때에 자기는 오직 기쁘기만 하였다. 희경일파가 여러 성별객 뒤에 서서 물끄러미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을 볼 때에는 미상볼 가슴이 뿌듯함을 깨달았으나 그래도 자기의 곁에 선 선영을 볼 때에 모든 슬픔이 다 쓰러졌다. 이제부터 자기는 선영으로 더불어 2만 열이나 되는 지구 저편 쪽에 가서 4, 5년 동안 즐겁게 공부를 마치고 그때야말로 만인 환호 중에 선영과 팔을 걷고 남대문으로 들어오리다. 그때에는 지금 여기 섰는 여러 사람들이 오늘보다 감정으로 더 축하하고 더 공경하는 감정으로 자기를 맞으리라. 이렇게 생각할 때에 비로소 서울이 그립고 남대문이 정답게 생각되었다. 남대문은 오직 행복된 자기를 보내고 맞아주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듯하였다. 이내 차장의 호각이 울고 만세 소리가 들릴 때에 형식의 감정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선영은 여자라 비록 신식 여자로 아무리 공명심과 허영심이 많아서 미국으로 유학 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동생들, 동무들이 차차 차창에서 멀어지는 것을 볼 때에는 가슴에 고였던 눈물이 일시에 쏟아져 저도 모르게 소리를 내어 울며 걸상에 쓰러졌다. 형식은 처음에는 가만히 선영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 일어나시오 눈물을 씻고 하다가 이제는 이렇게만 할 처지가 아니라 하여 한참 주저하다가 한 팔을 선영의 가슴 밑으로 넣어 안아 일으켰다. 형식의 팔에 닿는 선영의 살은 부드럽고 따뜻하였다. 선영도 형식의 하는 대로 일어나면서 잠깐 형식의 손을 쥐었다. 그리고 수건으로 눈물을 씻으면서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야요. 외국 사람들이 웃었겠습니다 하고 웃는다. 그 눈물로 붉게 된 눈과 뺨이 더 곱게 보였다. 외국 사람들은 과연 웃었다. 우선은 형식의 뒷자리에 앉아서 빙그레 웃으며 자기 곁에서 일어나는 형식과 선영의 말을 들어가며 신문을 보고 앉았더니 고개를 돌리며 여보게 큰일 났네 그려 한다. 형식은 선영만 바라보고 우선은 잊어버리고 앉았다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며 응? 왜? 하하하 그렇게 놀랄 것은 없지만 오늘 아침부터 경상남북도 전라북도 일경에 비가 오기 시작하여 금강 낙동강은 10여 척의 징수가 되었다고. 어디? 하고 우선에 들었던 신문을 받아보더니 그러면 철로가 불통하지는 않을까? 선영도 눈이 둥그레진다. 우선은 글쎄 비를 아끼고 하더니 하면서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휘휘 둘러본다. 황혼이라 자세히 알 수는 없으되 하늘은 온통 검은 구름으로 덮이고 선뜩선뜩한 바람이 이따금 굵은 빗방울이 섞여 떨어진다. 다른 승객들도 신문을 보고는 철로길이 상할 것을 근심하는 말을 한다. 그러나 이것은 형식이나 선영에게 별로 중대한 일은 아니었다. 이러한 때 병욱이가 선영을 찾아오고 그 후에 선영이가 병욱을 찾아오고 그 다음에 선영이가 돌아오고 형식이가 선영에게 병욱의 동행이 어떠한 사람이던가를 묻고 선영은 박영채라는데 퍽 얌전한 사람이에요 하는 대답을 하고 마침내 우선이가 알려고 갔다가 확실해 하는 보고를 한 것이다. 이렇게 지나간 일을 생각하다가 형식은 마침내 선영더러 가서 박영채를 좀 보고 와야겠소. 가보시지요 하는 선영의 대답은 형식에게는 무슨 특별한 뜻이 품긴 것 같이 들렸다. 실상 선영은 지금까지 마음이 불쾌하였다. 그러면 그것이 월향이라는 기생인가? 죽었다더니 그것은 거짓말인가? 속에는 별별 흉악한 꾀를 품으면서도 겉으로는 얌전 빼는가? 사람 좋은 병욱이가 그것의 꾀에 넘지나 아니하였는가? 오늘 형식과 자기가 떠난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이 차를 골라 탄 것이 아닌가? 혹 형식이가 아직도 영채를 잊지 못하여
남모르게 영채에게 떠나는 날을 알려 미국 가기 전에 한 번 더 만나보려는 꾀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함에 선영은 일종 투기가 일어나서 휙 고개를 돌린다. 형식은 선영의 불쾌한 낯빛을 이윽히 보고 섰더니 변명하는 듯이 그래도 한 차에 탄 줄을 알고야 어떻게 모르는 채 하겠어요. 하고 다시 앉아서 선영의 대답을 기다린다. 선영은 말없이 앉았다가 웃으며 글쎄 가보세요. 누가 가시지 말랍니까? 끝에 말은 없어도 좋을 말이다. 형식은 고개를 숙이고 우두커니 앉았더니 벌떡 일어서며 그러면 갔다 오겠소 하고 우선더러 가서 영채씨 좀 보고 오겠네. 가보게. 그리고 내가 무난하더라고 그러게 하고 슬쩍 선영을 본다. 우선은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장차 어찌 될는고 하여 본다. 영채를 보고 와서는 우선의 속도 아주 편치는 못하였다. 더구나 영채가 죽으려던 뜻을 편한 동기와 일본으로 가게 된 이유가 알고 싶었다. 110. 그전에는 한 미인으로 우선이가 영채를 사랑하였지만은 영채가 형식을 위하여 지금토록 정절을 지켜오다가 청량리 사건으로 인하여 죽을 근심을 한 것을 보고는 영채를 색과 재와 덕이 겸비한 이상적 여자로 사랑하게 되었다. 만일 형식을 위한 우정이 아니었던들 어떤 정도까지나 열광하였을는지도 모를 것이다. 자기가 미치게 사랑하던 개월향이가 형식을 위하여 정절을 지키는 박영채인 줄을 알 때에 우선은 미상불 창자를 끓는 듯하는 생각이 있었다. 그러나 우정을 중히 여기고 협기 있기로 자임하는 우선은 힘껏 자기의 정을 누르고 형식과 영채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주기로 하였다. 만일 영채가 형식의 아내가 되면 자기는 친구의 부인으로 일생을 접할지니 그것만 하여도 자기에게는 행복이리라 하였다. 그러다가 영채가 그 슬픈 유서를 써두고 평양으로 내려감을 볼 때에 우선은 깊은 슬픔과 실망을 깨달았다. 비록 아녀자에게 마음을 안 움직이기로 이상을 삼는 우선도 그 후부터 지금까지 일시도 영채를 잊어본 일이 없었다. 우선의 일기를 뒤져보면 취침 전에 반드시 영채를 생각하는 단율 한 수씩을 지은 것이 있는 것을 보아도 알 것이다. 그러다가 죽은 줄 알았던 영채가 살아서 같은 기차에 타고 있는 줄을 알고 보니 우선의 가슴이 울렁거리는 것도 자연한 일이다. 게다가 형식이가 아름다운 선영으로 더불어 아름다운 약속을 맺어가지고 아름다운 공부를 하러 가는 것을 보매 더욱 부러운 생각이 난다. 우선은 벌써 아들을 형제나 넘어 낳고 30이 다 된 자기의 아내가 행주 치마를 두르고 어린애의 기저귀를 빠는 모양을 생각해 본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 밥 짓고 옷 짓고 아이 낳을 줄밖에 모른다. 자기는 그와 혼인한 지 10여 년간에 일찍 한자리에 앉아서 정답게 이야기를 하여 본 적도 없고 물론 자기의 뜻을 말하여 본 적도 없다. 잘 때에만 내외는 한자리에 있었다. 마치 아내는 자기 위하여서만 있는 것 같았다. 호라비가 유욕을 참지 못하여 갈포집에 가는 셈치고 아내의 방에 들어갔다. 이러하는 동안에 아들도 낳고 지압이라 부르고 아내라 불렀다. 10년 동안을 사귀어 오면서도 서로 저편의 속을 모르고 알아보려고도 아니하는 사람의 관계는 실로 신기하다 하겠다. 그러나 우선은 이는 면할 수 없는 천명으로 알 뿐이요 일찍이 관계를 벗어나려고도 하여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아내라는 것은 대체 이러한 것이니 집에다 먹여두어 아이나 낳게 하고 이따금 가 보아주기나 하면 그만이라 한다. 그리고 아내에게서 못 얻는 재미는 기생에게 얻으면 그만이라 한다. 세상에 기생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 실로 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형식과 서로 대하면 이 문제로 흔히 다투었다. 형식은 엄정한 일부주의를 고집하고 우선은 첩을 얻든지 기생 오입을 하는 것은 결코 남자의 잘못하는 일이 아니라 한다. 과연 우선으로 보면 첩이나 기생이 아니고는
오랜 일생을 지낼 것 같지 아니하다. 우선의 일부 다처주의나 형식의 일부 일부주의가 반면은 각각 이전 조선 도덕과 서양 예수교 도덕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반면은 확실히 각각 자기네의 경우에서 나온 것이다. 우선에게 만일 영체를 주고 영체가 우선을 사랑해준다 하면 우선은 그날부터라도 기생집에 가기를 그칠 것이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우선은 형식의 경우가 지극히 부럽고 자기의 처지가 지극히 불쌍해 보였다. 자기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기차를 타고 여행도 하고 싶고 외국에 유람도 하고 싶었다. 기생을 데리고 노는 것도 좋지만은 기생에게는 무엇인지 모르되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다. 아무리 기생이 자기에게 친절한 모양을 보이고 또 그 기생이 비록 자기의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구석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 부족한 점은 결코 작은 점이 아니요 큰 점이었다. 그것은 아마 첫째, 정신상으로 서로 합하고 엉키는 맛이 없는 것과 또 사랑에 제일 힘있는 요소인 내 것이라는 자신이 없는 까닭이다. 돈을 많이 내어 기생을 빼어내면 내 것이 되기는 되지만은 암만 해도 정신적 융합은 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외모의 사랑은 얕다. 그러므로 얼른 식는다. 정신적 사랑은 깊다. 그러므로 오래간다. 그러나 외모만 사랑하는 사랑은 동물의 사랑이요. 정신만 사랑하는 사랑은 귀신의 사랑이다. 육체와 정신이 한데 합한 사랑이라야 마치 우주와 같이 넓고 바다와 같이 깊고 봄날과 같이 조화가 무궁한 사랑이 된다. 세상 사람들이 입으로 말은 아니하지만은 속으로 밤낮 구하는 것은 이러한 사랑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은 마치 금과 같고 옥과 같아서 천에 한 사람, 10년, 100년에 한 사람도 있을 듯 말 듯하다. 그래서 여자는 춘향을 부러워하고 남자는 이도령을 부러워한다. 자기네가 실제로 그러한 사랑을 맛보지 못함에 소설이나 연극이나 시에서 그것을 보고 좋아서 웃고 울고 한다. 조선서는 천지개벽 이래로 오직 춘향, 이도령의 사랑이 있었을 뿐이다. 저마다 춘향이 되려 하고 이도령이 되려 하건만은 다 그 곁에도 가보지 못하고 말았다. 조선의 흉악한 혼인제도는 수백 년 내 사랑의 가슴 속에 하늘에서 받아가지고 온 사랑의 씨를 다 말려 죽이고 말았다. 우선도 그 희생자의 하나이다. 이러한 우선이가 형식과 선형을 눈앞에 보고 또 그립던 영체가 같은 차를 타고 같은 기관차에 끌려가는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괴로울 것도 자연한 일이다. 또 영체는 이미 기생도 아니요 겸하여 형식의 아내도 아니다. 오직 한 처녀다. 하고 우선의 가슴에는 알 수 없는 생각이 번개같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선은 형식의 간 뒤를 따라 다음 차실 문밖에 가서 바람을 쐬어가며 가만히 엿본다. 형식은 영체의 곁에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병욱도 이따금 말 잡내를 한다. 세 사람의 얼굴은 아주 엄숙하다. 우선은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형식에 돌아 나오기를 기다리기로 하고 뒷짐을 지고 기대어서 쿵쿵 찻바퀴 굴러가는 소리를 들으며 무슨 생각을 한다. 111. 선영을 보내고 병욱에 돌아오는 것을 보고 영체는 병욱의 손을 잡아 앉히며 그래 어때요? 하고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질문을 한다. 병욱은 무엇이 어찌해? 형식 씨라는 이가 잘 차리고서 시침 있다고 앉았더구나. 우리 오빠를 안다고 그리고 동경 가서 같이 있었노라고. 영체는 부지불각에 한숨을 지은다. 왜 형식 씨가 그리우냐? 아직도 단념이 아니 되는 게로구나. 아니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면 왜 휘하고 한숨을 쉬어?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고 병욱의 무릎을 치며 웃는다. 그래도 아주 마음이 편치는 않을걸. 하고 병욱도 웃는다. 영체는 한참 생각하더니 병욱의 손을 꼭 쥐며 참 그래요. 하고 부끄러운 듯이 웃으며 어째 마음이 좀 불쾌한 듯해요.
하고 얼굴이 빨개진다. 병욱은 근 10년 기생으로 있던 계집애가 어떻게 이처럼 규문 속에서 자라난 처녀와 같은가 하고 속으로 감탄하였다. 그리고 지금 영채의 감상이 어떠한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그래 불쾌하다니 어떻게 불쾌하냐? 모르겠어요. 그렇게 어리광을 부리지 말고 바로 대답해라. 그러면 내 만난 거 사줄게. 하고 둘이 다 웃는다. 영채가 이형식 씨가 퍽 무정한 사람같이 생각되어요. 그래도 내가 죽으러 갔다면 좀 찾아라도 볼 것인데 어느새 혼인을 해가지고 하다가 병욱의 무릎에 자기의 이마를 대고 비비며 아이고 언니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해요. 병욱은 영채의 머리와 목과 등을 만져주며 어린애에게 하는 듯이 말하면 어떠냐. 자 그래서 아마 내가 여기 있는 줄을 알겠지요? 알 테지. 지금 선영이가 왔다 가서 내 말을 했을 테니깐 알면 어떠냐. 어떻겠수마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왔다면 아마 놀랄 테지. 실컷 놀랐사지. 아마 가슴이 뜨끔하리라. 그렇게 박정할 때가 왜 있겠니? 만일 저편에서 나를 찾아오면 어찌해요? 만나서 이야기를 할까? 그럼 왜 무슨 원수가 있담? 원수는 아니지만은 어째 분이 난단 말이냐. 두 사람은 한참 잠자코 마주보더니 언니가 나를 살려준 것이 잘못이야요. 나는 그때 꼭 죽었어야 할 터인데 그때 죽었으면 벌써 다 썩어졌겠지. 뼈만 하나씩 여기저기 흩어졌겠지. 그때에 죽었어야 해. 하고 후회하는 듯이 고개를 간들간들한다. 병욱은 영채의 낯빛이 갑자기 변하는 것을 보고 놀라서 영채의 두 팔을 잡으며 예 영채야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제 나하고 둘이 가서 음악을 잘 배워가지고 둘이서 아메리카로 구라파로 돌아다니면서 실컷 구경하고 그러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새로 음악을 세우고 재미있게 살 터인데 왜 그런 소리를 하니? 하고 영채를 잡아 흔든다. 영채는 멀거니 병욱의 눈을 보고 앉았더니 눈에서 눈물이 쑥 나오며 아니야요. 나는 살 사람이 아니야요. 가만히 지나간 일생을 생각해 보니깐 암만 해도 나는 살려고 난 것 같지를 아니해요. 아버지와 두 오라버니는 옥중에서 죽고 그리고 7, 8년 고생이 뭐다 적절없이 하고 흑흑 느낀다. 왜 글쎄 웬일이냐. 곧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기뻐하다가 왜 갑자기 야단이냐. 내가 이렇게 그러면 이 언니는 어떻게. 자 울지 말어. 암만 생각하여 보아도 이 세상에 살아있을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러면 너는 아직도 이형식 씨를 못 잊는 게로구나. 내가 그때 날더러 실상은 이형식 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니? 아니요. 다만 그 일만 아니야요. 이 세상이 내 원수가 아니야요. 내 부모를 빼앗고 내 형제를 빼앗고 내 어린 몸을 실컷 희롱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내 정절을 빼앗고 그리고는 일생에 생각하던 사람은 아른 채도 아니하고 이렇게 구태여 나를 없애고 말려는 세상에 내가 구태여 붙어있으면 무엇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세상을 미워하지요. 세상이 나를 싫다하면 나도 세상을 버리고 달아나지요. 하늘로 올라가지요. 하는 울음 섞인 말에 병욱도 부지불각에 눈물이 흘렀다. 그러니까 말이다. 그만치 세상한테 빼앗겼으니까 또 세상에게 좀 찾아 가져야지. 내 것을 주기만 하고 말아. 내가 20년이나 고생을 했으니까 그 값을 받아야 아니하겠니? 값이 무슨 값이요? 하루라도 더 살아있으면 더 빼앗길 뿐이지. 아니다. 왜 그래? 이제부턴 찾는다. 아직도 전정이 구만리인데 왜 어느새 실망한단 말이냐. 살 수 있는 대로 힘껏 살면서 찾을 수 있는 대로 찾아야지. 사업으로 찾고 행복으로 찾고 왜 찾을 것을 찾지도 않고 죽어. 행복? 내게 행복이 올까요? 이 세상이 내게 다 행복을 줄까요? 하고 병욱의 눈물 흐르는 눈을 본다.